민주당, 이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와 관련된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 어떻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김남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 로비에 자금 세탁 의혹까지 퍼져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금 세탁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어요. 네,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뭡니까? 바로 입법 로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이 위메이드를 찾아가서 입법 로비를 추궁을 했는데 위메이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남국 위믹스 투자도 몰라. 무상지급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김남국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위메이드가 국회를 14번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14번. 자, 심지어 그 방문 내역을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위메이드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4번을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사당은 1번, 국회의원회관은 13번이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 국회의사당 1번 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회의원회관이에요. 국회의원회관에는 뭐가 있냐면요.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메이드사가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그 국회의원회관에 무려 13번이나 갔다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굴 만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나오는 얘기가 이래요. 위메이드 이름을 적은 출입 기록만 14번이면 개인 이름을까지 포함하면 실제 드나든 횟수는 수백 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메이드로 소속을 적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위메이드 소속이긴 한데 위메이드 직원이긴 한데 개인 이름을 적고 국회의원을 만났을 가능성도 수백 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저는 금방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가운데 김남국이 뭐 했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 41종 중에 16개가 게임 코인이고 그 중에 15개가 P2E 관련이고 더 나아가 P2E 호재가 될 만한 법안까지 냈다라는 게 김남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입법 로비 얘기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금방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명단만 까면 돼요. 명단만. 그리고 누굴 만났는지 저것만 깐다라면 그 내용에 김남국이 있다라면 이것은 거의 빼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입법 로비도 문제겠지만 바로 돈 세탁 혐의입니다. 자금 세탁이라는 거예요. 자금 세탁. 자, 왜겠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김남국이 지금 뭐가 가장 크게 걸려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거래가 실명제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IU에 신고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상거래가 포착이 됐다라는 건데 그 이상거래를 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피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것을 자금 세탁을 위한 뭡니까?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네, 자금 세탁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 실명제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실명제를 피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자, 그래서 뭡니까, 신규 여러분? 급하잖아요. 네, 얼마나 실명제를 피하고 싶었으면 새벽 4시에 위믹스를 47억이나 이체하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것은 구린 돈이다. 실명제를 피하고자 한다라는 건 자금 세탁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걸 이미 김남국 스스로 자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 제가 보여드렸죠. 김남국의 이 SNS 글. 네, 제가 김남국의 SNS 글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클레이 스왑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보여드렸던 대로 탈중앙 금융 플랫폼이라고요. 탈중앙 금융 플랫폼이 뭐라고요?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계정 가입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실명제를 피하고자 김남국이 부단히 노력을 했다. 실명제를 피한다는 것은 자금 세탁의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된 건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검찰이 뭐까지 찾았다고요? 검찰이 김남국의 오프라인 거래,
콜드 월렛까지 찾았다라는 겁니다. 콜드 월렛. 자,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의 온라인 거래뿐만이 아니라 김남국의 오프라인 거래, 콜드 월렛 관련 기록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코인을 거래함에 있어서 공개되는, 모두 다 볼 수 있는 온라인 거래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 USB에 담을 수 있는 콜드 월렛까지도 했다라는 걸 검찰이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남국의 콜드 월렛을 검찰이 찾기 위해 조만간에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만약에 김남국이 콜드 월렛이 없다라면, 김남국한테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김남국이 USB 같은 실물이 없다라면은 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증거인멸 혐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김남국이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김남국의 온라인 거래도 확보했고요. 김남국의 오프라인 거래도 확보했습니다. 자, 또 하나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해외 거래입니다. 해외 거래. 자,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모두 다 국내에서 거래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해외 거래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이 코인을 숨긴 것 아니냐, 해외로 이 코인을 넘겨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해외 거래는 찾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게 많은 분들의 우려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이거 사각지대다. 이거 사각지대다. 이거 반드시 빨리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김남국이 해외 거래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네,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해외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찾아내야지 김남국의 해외 거래 유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김남국이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어떤 자백을 했냐면요. 나 해외 거래했다. 그리고 심지어 해외 지갑이 있다라는 것을 김남국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자, 언제 자백을 했냐면요. 바로 여기서. 김어준 방송 가서 김남국이 자백을 했어요, 신규 여러분. 김남국이. 자, 그래서 김남국이 김어준 방송에 가가지고 어떤 자백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김남국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신규 여러분. 가상화폐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2016년 2월경부터 어쩌다가? 그 당시에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왜? 청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의 붐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를? 8천만 원 정도 어디다가? 썼습니다. 이더리움에. 알겠고요. 네. 자, 신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김남국이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남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남국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김남국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들은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8천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2016년 2월부터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에다가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본인 스스로 김어준 방송 가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두 번째, 2016년 2월이라는 겁니다. 2016년 2월이요.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지금 거래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그러면 이 이더리움이 국내에 상장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예? 이더리움이 국내에 상장돼야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국내에 상장도 안 됐는데 어떻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국내에 상장된 건 언제일까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실제 이더리움을 최초로 상장한 회사가 어디냐? 바로 코인원이라는 회사예요. 코인원. 자, 그럼 이 코인원이 언제 이더리움을 상장시켰을까? 바로 2016년 4월 11일입니다.
2016년 4월 11일.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은 언제부터 이더리움을 거래했다고요? 언제부터? 2016년 2월부터 했대요, 시청자 여러분. 2016년 2월부터. 자, 그러면 김남국은 지금 이더리움이 아직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부터 이더리움을 투자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2개월 전이나. 자, 그러면 김남국이 아직 국내에도 상장되지 않은 이더리움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외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외 계좌. 왜냐? 국내는 상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해외에서만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 해외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외 계좌를 터야 되고 해외에서만 거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김남국이 해외 거래를 했구나. 두 번째, 김남국이 해외 코인 거래 계좌가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팩트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김남국이 말했다고. 어디 가서? 김어중 방송 가서. 네? 네, 다 찾는다니까요. 우파계의 미어캣이 괜히 미어캣이 아닙니다. 다 찾아냅니다, 신규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스스로 얘기했어요. 김남국 스스로 나 해외 거래했다. 2016년 2월 달부터 이더리움 8천만 원 투자했다. 그때 당시는 국내에 이더리움이 상장이 안 됐다. 그러면 김남국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거래했을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외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아, 김남국이 해외 거래했구나. 김남국이.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 찾아낸 겁니다. 다 찾아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검찰이 지금 뭘 알아낼 수 있습니까? 김남국의 온라인 거래 내역. 네, 국내 상장사를 통한 온라인 거래 내역. 두 번째, 김남국의 콜드 월렛, 즉 오프라인 거래 내역. 심지어는 뭐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해외 거래 내역까지. 네, 사실상 김남국의 모든 거래 내역을 검찰이 다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네, 온라인 거래 내역뿐만이 아니라 USB에 담았을지도 모르는 오프라인 거래 내역. 더 나아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도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뭡니까? 이 김남국의 자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아. 준PD 좋아. 검찰이 김남국의 온라인, 오프라인, 해외 거래 내역까지 다 알아냈어. 근데 해외는 우리 검찰이 털기가 힘들잖아. 해외 거래 내역을 김남국의 해외 코인 거래소에 얼마나 코인이 들어있는지를 이걸 검찰이 어떻게 알아? 이거 수사 가능하겠어?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 큰일 났어요. 김남국이.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세요? 자,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오는 6월 31일까지 5억이 넘는 해외 가상 자산은요,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돼요. 국세청에. 자, 이거 신고 안 하면 걸립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30일. 네.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자, 즉, 만약에 김남국이 해외 거래소에다가 코인을 넣어놨다라면, 그 코인이 5억이 넘는다라면, 김남국은 그 해외 가상 자산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걸려버린 겁니다. 첫 번째, 김남국의 온라인 거래 내역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확보했어요. 확보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김남국의 오프라인 거래 내역, 콜드 월렛도 확보했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김남국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또 하나, 해외 거래. 이것도 김남국이 했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있는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걸 못 찾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김남국 스스로 신고해야 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즉, 검찰이 뭐 한다는 겁니까? 6월 30일이 되면은 김남국의 모든 거래 내역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에 숨겨도, 오프라인에 숨겨도, 해외 거래에 숨겨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김남국의 코인 거래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들을 검찰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남국의 코인 초기뿐만이 아니라 김남국이 그 많은 코인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아직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현금화 시켰는지, 현금화 시켰다라면 얼마나 현금화 시켰는지, 즉 자금 세탁과 관련된 진실이 뭡니까? 수면 위로 올라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정리되시죠? 정리되시죠? 6월 30일이 되면 더 큰 게 터진다. 더 큰 게 터진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김남국의 해외 거래 내역입니다. 해외 거래 내역. 자, 우리 윤용호님이 신고 안 하면요로 말씀하시는데요. 신고 안 하면 잡으러 가면 돼요, 신규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를 안 하면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김남국이 의심받고 있는데 김남국이 6월 30일까지 신고 안 해봐요. 더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나 해외 거래 이상 거래했습니다. 해외 거래가 이상합니다. 라고 김남국 스스로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김남국이 신고를 하냐 안 하냐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남국이 신고를 안 했을 때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남국이 막다른 길로 도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이 걱정이 돼요. 정말 진심으로. 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김남국 씨 생각 잘하세요. 네, 지금 막다른 길로 도래했다. 혼자 안고 가지 말아라.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거 누구 거냐? 김남국 거 맞느냐? 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